안녕하세요. 오늘은 웹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웹으로 액세스 했을 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웹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저장해서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웹 로그 API를 만들고요. 그것을 Graph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단일 서버가 아니고 이 웹 로그 API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게 되면 여러 곳의 서버에 삽입을 시키고 GraphQL로 이루어진 분석 서버에서는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구조적으로. 왼쪽에 프론트엔드 단에서 로그 API를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오늘은 URL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서버 종류 정도 간단한 정보를 보여드리고요. 백엔드 단에서는 장고 그래핀으로 GraphQL 서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션 변수에 들어있는 멤버 넘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서버 단에서 유의하실 부분은 CSRF는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코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메인 간의 인증이고요.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찍어두었고요. 필요한 경우는 인증키 방식으로 보안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DevOps에서 DevSecOps 보안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쌓을 때는 웹 로그 데이터를 쌓을 때 1차적으로 NoSQL로 쌓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MongoDB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MariaDB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 중에 쌓이는 로그 중에 일부를 예제형으로 제가 넣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별 통계 정도가 되겠죠. 일별 웹 URL 그러니까 메뉴가 되겠죠. 통계 정도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제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웹 정보를 읽는 것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XML HTTP 리퀘스트로 데이터를 읽게 되면 웹 서버라든지 접속 일시 서버 종류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보면 위스기 서버에 CPython 장고죠. 이런 것들이 보이죠. 날짜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document referr라고 읽게 되면 이런 접속 주소가 보이죠.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를 읽게 되면 이렇게 모질라라든지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판독해서 여러분이 모바일에서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로케이션 href을 읽게 되면 이렇게 URL이 잡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메뉴를 인식해서 이 메뉴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메뉴 링크를 인식하고 URL 저장한다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개발은 이렇게 get information은 앞에 페이지처럼 만들고요. call API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뮤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을 GraphQL의 문법이죠. 이렇게 뮤테이션을 통해서 서버에 저장하게 되고요. 오늘 건드릴 부분은 이 아래 부분입니다. 웹로그라는 것을 만들어서 modelsPy, SchemaPy, URLPy, FusePy가 만들어지고요. 템플릿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configure에 있는 스키마에 반영해주고 settingsPy, URLSPy에 반영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modelsPy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기초 웹 로그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썸머리 된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웹로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요 구조는 멤버 넘버 인테저이죠. 서버의 디스크립션,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URL 디스크립션,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고요. 로그 데이터는 이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PPT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런 종류가 쌓입니다. 여기에 서버에 있는 위스키 정도,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URL 이 세 가지를 캡처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이 정보에서 가공해서 전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쌓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URL을 넣고요. 일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URL에 해당 클릭 카운트를 한번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MVT 형태를 따라서 진행할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웹 로그 프론트라는 것을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하단에 이 부분 getHeaders라는 함수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와서 헤더 부분을 읽는 것을 제가 조금 보완했고요. 나머지 이 위에 부분은 fetch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fetch는 제가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지난번에 get, post, fetch, ajax 이걸 설명하는 URL에서 fetch를 사용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ajax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fetch라는 함수를 쓰게 되죠. 그리고 fetch는 아직은 브라우저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 fetch가 점점 더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raphQL이라는 URL 여기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원격으로 GraphQL을 접속하게 만들 때는 이 부분이 이게 완전한 주소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코어스라든지 이런 보안 관련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고에서 코어스 처리는 서버 단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두었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ew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웹로그를 만들겠습니다. 그 웹로그에는 스키마, URL, 뷰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모델도 들어와야 되는군요. 모델 파일도 가져옵니다. MVT를 따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파일 열게 되면 보드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좀 전에 만들었던 웹 로그와 웹 로그 URL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웹 로그가 되고요. 처음에는 멤버는 뭐죠? 멤버 넘버가 있고, 두 번째는 서버 디스크립션 되고요. 이것이 255로 해서 제가 3개를 만들었고요. 데이트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로그 데이터를 만들었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URL DSC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프라이머리 키는 아니고요. 인테저 필드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디폴트 값은 0으로 둡니다. 1차적으로 여기가 웹로그가 되겠죠. 조금 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봤던 웹로그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카피를 해서 웹로그 URL을 만들겠습니다. URL 이렇게 두고요. URL 디스크립션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자를 제가 두겠습니다. 일자는 여기 또 볼까요? 그리고 여기를 8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인테저 필드를 하나 가져와서 클릭 카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웹 로그 URL 이렇게 하면 모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클릭 카운트 이렇게 됐고요.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4개가 있고요. ID가 제외한 3개이고요. 웹 로그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5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델이 완성되었고요. 이제는 뷰에서 웹로그 프론트라고 제가 이름 붙이겠습니다. 웹로그 프론트 HTML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멤버 키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두고요.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것이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웹 로그 프론트라는 화면을 띄우기만 하게 되겠죠. 뷰는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컨피규어에 있는 웹 로그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URL 파일에는 여기를 웹 로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웹 로그에 있는 URL 파일에는 다 지워버리고요. 웹 로그 프론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URL에서 뷰에 있는 웹 로그 뷰를 불러서 템플릿에 있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웹 로그 프론트 HTML을 불러서 띄우게 됩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 떴고요. 이 메뉴에서 지난번 만들었던 웹 로그 아래에 붙여 보겠습니다. 템플릿에 있는 나브바에 메뉴를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웹 로그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추가한 것이 있고요. 여기를 프론트로 해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서버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웹 로그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웹 로그 URL이 떴습니다. 그래서 웹 로그 URL이 뜬 상태에서는 템플릿의 웹 로그 프론트를 보여드렸고요. 여기에서 구성은 이 하단에 헤더 박스라는 제가 div 태그를 만들었고요. get information을 하면 인터넷에서 가져온 get headers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get headers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 부분, 여기 부분이 HTTP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가공한 것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가공한 것이고요. 그러면 가져와서 이 스플릿을 통해서 쪼개서 데이터에 넣습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럴을 데이터를 읽어서 역시 데이터에 레퍼럴로 넣습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죠. 내비게이터 유저 에이전트, 도큐먼트 레퍼럴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윈도우 로케이션 href을 my URL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마킹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HTML을 구성해서 헤더 박스에다가 디스플레이 해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4가지입니다. XML HTTP 리퀘스트에서 가져오고요. 두 번째로는 레퍼럴, 세 번째로는 유저 에이전트, 네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href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헤더 박스라는 ID를 가진 div 태그에다가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지죠. 그래서 오늘은 3개 정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있는 위스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는 전체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URL은 이 부분 가져와서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메뉴를 추적하거나 유저의 행동을 볼 때 중요하니까 이 3가지 부분만 가져오고요.
이제는 콜 API를 붙여보겠습니다. 콜 API는 write log라는 걸 만들었고요. write log를 이렇게 일단은 fetch 함수의 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저희가 이 아래에 있는 get headers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반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뿌려주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데이터에 넣을 필요 없이 if 키가 서버죠. 인 경우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서버인 경우죠. 서버인 경우에 위스키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서버라는 변수에다가 이 밸류를 넣어주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my server라고 해서 서버에 들어있는 값을 슬라이스 하겠죠. 슬라이스해서 1에서 5 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위스키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레퍼러는 제가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전달할 값들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my URL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서버로 전달할 3개의 값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GraphQL이라는 것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두었습니다. 좀 약간 다소 구조가 복잡하긴 한데 추천드립니다.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은 API 퍼스트 개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생성돼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굉장히 커넥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그런 형태의 API 퍼스트 개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을 꼭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웹로그에 있는 스키마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이 완료됐고요. 뷰즈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URL도 됐죠. 이제 스키마만 만들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GraphQL은 3가지 종류의 커맨드가 있죠. 첫 번째 쿼리, 두 번째 뮤테이션, 세 번째 서브스크립션인데요. 오늘은 뮤테이션만 하게 됩니다. 뮤테이션은 데이터를 write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DB의 데이터를 쓰는 것을 뮤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틀 중에서 제가 두 개만 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로그 타입이라고 타입을 항상 선언하게 됩니다. 선언하게 되고요. 여기가 사용되는 게 이제는 보드가 아니고요. 이 보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델 2가지 웹로그와 웹로그 URL이죠. 이 2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웹로그 그리고 이 2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웹로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필드는 제가 편의상 이렇게 있는 것을 그냥 all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웹로그에 있는 모델에 있는 모든 필드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는 이 부분이 웹로그 크리에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서버 디스크립션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두 번째가 유저 에이전트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가 URL 디스크립션 이렇게 만들었죠. 이것은 대문자 처리한 헝가리안 룰을 제가 따르고요. 이것은 언더바는 이 그래핀 장고 그래핀은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고요. 여기에는 로그 타입이 정의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트를 하게 되면 되죠. 그럼 밑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만 다듬으면 되고요. 이제는 여기가 로그가 되겠죠. 로그에서 로그 타입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는 여기 전달하는 3개의 변수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도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립 이 3가지를 전달해서 이 뮤테이트 함수 내에서 그 로그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웹로그 크리에이트가 이 이름 명칭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웹로그라는 것을
완료 후에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크리에이션 되는 것은 웹 로그로 받아서 하게 되고요. 이 보드는 이 웹 로그의 데이터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죠. 크리에이트 하면 되고요. 웹 로그에 크리에이트 할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5가지를 하게 됩니다. 웹 멤버 넘버부터 해서 로그 데이트까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해보면 멤버 넘버는 세션 변수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 if 멤버 넘버라는 것이 세션 변수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in 이 GraphQL에서는 import.을 쓰시면 됩니다. import.context 여기에 들어있고요. 세션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m 넘버를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서 info. 세션에 들어있는 멤버 넘버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멤버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인테저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받아졌고요. 그럼 세션에 있는 값이 받아졌고 else 해서 아닌 경우로 0을 제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멤버 넘버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 웹로그에 저장할 때 웹로그의 첫 번째 필드가 바로 멤버 넘버죠. 이꼬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넣으면 됩니다. 이 서브 디스크립션을 넣어주고요. 유저 에이전트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 받은 값을 넣어주는데, 이것은 바로 서버 디스크립션 필드죠. 이것은 유저 에이전트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URL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됐고요. 그 외에 하나 더 있는 부분, 로그 데이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에서 받아 보겠습니다. 자, 데이트 타임이 있나요? 여기에 데이트 타임이 없으면 이렇게 데이트 타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자주 쓰이니까 한두 번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요. 이 데이트 타임으로부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현재 일자가 돌아오겠죠. 이 돌아온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YMD를 추출해야 됩니다. YMD라는 값을 만들고요. 이것은 커데이트에서 데이터를 as string from time인가요? 이렇게 해요. string from time 이런 문법을 주면 되고, 여기에는 대문자 y 하면 2021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m %d 하면 이렇게 뽑혀지겠죠. 2021 01 017 이렇게 뽑혀집니다. 이렇게 YMD를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로그 데이트가 있죠. 로그 데이트에는 이 날짜 커데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그에 데이터가 써지는 것은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여기에 웹로그 URL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URL, 같은 날짜인 경우에는 이것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트가 증가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해보면 이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뷰에서 쓰는 문법과 동일합니다. 파이썬 자체의 문법이죠. 그래서 if 필터 에서 두 가지 조건이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URL 디스크립션이 여기서 받아들인 이 URL 디스크립션과 같고, 그 다음에 YYYYMMDD가 우리가 좀 전에 만든 YMD랑 같은 경우가 exist인 경우죠. 있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s 템프는
이걸 읽으면 되겠죠.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읽고 나서 그럼 여기에서 rs 템프에 있는 클릭 카운트죠. 클릭 카운트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플러스 이퀄 1 하면 이제 되고요. rs 템프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else가 되고요. 이제는 create를 해야겠죠. 없는 경우에 해당 URL이 해당 날짜에 없는 경우에는 create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create가 되겠죠. create가 되고 여기는 세 가지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description 날짜 클릭 카운트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URL description 됐고요. 날짜 그리고 클릭 카운트는 처음이기 때문에 1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NoSQL을 쓰게 되시면 이 부분이 이제 MongoDB를 쓰게 되면 MongoDB 문법으로 MongoDB에 넣게 되겠죠. 결국은 ORM 모델에서 ODM 모델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스키마 파일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완료된 스키마 파일을 PPT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세 가지를 건드리면 되는데 좀 전에 settings 파일과 URLs 파일을 넣었었고요. 스키마 파일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configue에 있는 스키마 파일을 열게 되면 여기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웹로그에 있는 이 스키마 웹로그 create라는 스키마를 가져와서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자, 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rom 웹로그에 있는 스키마라는 파일에서 import 이렇게 하게 되겠죠. create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넣게 되면 떨어뜨려 볼까요? 여기에 이 웹로그 create를 이렇게 주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주게 되면 웹로그 언더바는 사라지고 create란 대문자 C로 시작하는 create가 GraphQL 인터페이스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는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GraphQL은 조금 익숙해지면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define 하고 데이터베이스 처리만 하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되고요. 지난번에 만들어 놓았던 그 API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뮤테이션 눌러보면 여기에 웹 로그 크리에이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뮤테이션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웹 로그 크리에이터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웹 로그 크리에이터에서 우리가 세 가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서버 디스크립션이죠. 여기에 데이터를 111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두 번째는 URL 디스크립션입니다. 이것은 URL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Use Agent. 이것은 이렇게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넣고요. 웹 로그를 누르게 되고 ID 이제는 넣고 나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생성이 됩니다. 서버 디스크립션 다 뿌려보겠습니다. 여기 입력이 된 뮤테이트 된 것에 대한 그 건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겠죠. 프리티파이 하고요. 다른 소스가 있을 때 프리티파이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요거 하나만 있을 때 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가게 되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웹로그에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뮤테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로그에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리고 웹로그 URL도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건이죠. 자, 다시 한번 뮤테이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두 건으로 올라갔고요. 같은 날짜에 같은 URL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웹로그에는 이렇게 두 건이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만 다르죠. 이렇게 이제 로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뮤테이션 함수를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패치 함수에 자바스크립트에 적용을 시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뮤테이션을 한 줄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패드로 길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합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도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한 줄로 이제 명령어로 넣기 위해서 합치는 중입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료되었고요. 이것을 조금 빈칸을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여기에다가 쿼리 스트링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쿼리 스트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위에서 받은 데이터를 여기에 삽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마이 서버가 있고 유저 에이전트가 있고 마이 URL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부분에 서버 디스크립션 여기 들어가야죠.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 서버를 넣어주게 되고요. 이 유저 에이전트를 여기 넣겠죠. 이렇게 넣게 되고요. 마이 URL을 여기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비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뮤테이션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돼서 이것을 이 그래프 IQL에 던져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스트레인지파이 안에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쿼리해서 쿼리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쿼리 스트링을 넣어서 여기서 쿼리에 스트레인지파이를 해서 날리면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턴 값을 처리할 때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리턴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유의해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것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리스판스 되는 값은 바로 이 쿼리 결과 이것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OBJ를 만들 때 이것을 데이터가 돌아왔죠. 요거는 한 번만 유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다차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웹로그 크리에이트라는 것이 리턴 되고요. 그 다음에 웹로그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오브젝트가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오브젝트, 돌아온 오브젝트를 write 할 때는 alert을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에서 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것에 이 부분 URL description만 한번 띄워보세요. 그럼 요게 뜨겠죠? 이렇게 띄우면 뜨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턴되는 데이터의 해석이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래에 뿌려졌듯이 이거 여기에다가 쿼리 스트링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쿼리 스트링이죠. 이걸 뿌리게 되면 어떤 쿼리가 날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GraphQL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뮤테이션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뮤테이션의 액티비티를 그대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는 자바스크립트 웹로그 수집 API를 보셔야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프레시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잘 돌아와서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URL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가지고 이제는 유저들이 또는 이제 여기 보시면 멤버 넘버가 있는데 이게 로그인 상태가 아니어서 이렇게 됐고요. 로그인 상태가 되면 여기에 멤버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별로 이 메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API를 지금 만든 요 API를 웹 라이트라고 그죠? 요것을 분리해서 자바스크립트로 하나 만들어서 각 화면에 넣게 되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HTML에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걸 분리하게 해서 넣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된 웹 로그 API를 가지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가 쌓여있고요. 여기 데이터가 쌓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웹 로그 URL도 이렇게 다른 종류의 웹 URL 메뉴 URL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 테이블이 되겠죠. 이것은 로그 테이블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NoSQL 형태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시스템이 큰 경우에는 Redis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떼서 자바스크립트를 분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웹로그 두 번째 시간 프론트에서 웹로그 API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